일자리가 속빈강정입니다. 취업률 전국 2위지만 일은 오래 하고 급여는 적었습니다. 끝모를 가뭄에 농민들이 기우제까지 올리며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면허 시험이 허술합니다. 불법 체류자가 다른 사람 여권으로 대리시험을 봤습니다. 청주 정북동 토성이 최근 발굴 조사를 마쳤습니다. 청주의 출발점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북 공무원 시험에 10,000명 가까이 몰렸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국 취업률 2위라는 충북 민간 일자리. 속을 들여다보니 일은 오래 하고 급여는 적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제조업이 주를 이루는 충북의 산업 현장.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5.6시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깁니다. 서울보다 거의 20시간. 전국 평균보다 10시간 일을 더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추가의 특별급여를 합한 충북 1인당 평균 임금 총액은 월 310만 원대. 전국 평균보다 오히려 30만 원이 더 적습니다. 기본 고정급여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적어도 한 300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면은 그만큼 생계가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은. 지금까지 강조됐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단면입니다. 이러니 고급 인력의 유출이 늘면서 지역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들이 몰리고 이런 노동시장을 찾아 근무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다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정책 무게가 일자리면 기업의 수만큼 일하기 좋은 환경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저임금의 사업체는 노동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먼저 우리가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역에도 일자리 정책이 화두가 된 가운데 충북의 앞길은 출발부터 더 험난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끝모를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농민들이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일요일 비가 예보돼 있는데 농민들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이맘때면 불그스름하게 익었어야 할 고추. 잎이 바짝 마르고 잘 크지도 않아 수확 가능 물량이 지난해 절반도 못 미칩니다. 가뭄 탓에 일부러 이식까지 한 참깨는 자랄 기미도 안 보이고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대추나무며 더덕, 땅콩 등 모든 밭작물 농사가 엉망입니다. 경기를 실어다가 퍼다 주고 그래도 못 당해요. 그냥 이게 비가 꾸준히 와가지고서 한 50mm든 뭐 한 100mm든 와가지고 땅이 충분히 젖어야 되는데요. 복숭아 봉지 씌우기가 한창인 농가. 주먹만 해야 할 복숭아도 제때 연결지 못해 탁구공 크기만도 못합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걱정이요. 지금 비가 안 와서 이거 저렇게 살아. 사상 최악의 가뭄에 농민들은 산 정상에서 기우제까지 열었습니다. 예복을 갖춰 입고 하늘에 한 잔 한 잔 올릴 때마다 간절함을 담습니다. 큰 비를 내려주시고 대지를 적셔주시고 만물의 생명과 활력을 넣어주시옵소서. 충주댐 저수율이 29.5%까지 떨어지고 충북 전체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38.6%로 떨어져 급수 확보가 나날이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하수 관측시설에서까지 농업용수를 끌어쓰기로 하고 다른 지자체도 추가로 임시양수장을 만들기 위해 비상입니다. 미어천 유역에 대해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거를 현재 정부에 지금 건의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7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일요일 비 소식이 있어 가뭄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가물어 하천 수심이 낮아지면서 방심하고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슬기를 잡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져 숨진 남성을 옮깁니다. 지난 17일 저녁 괴산 달천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가 실종 2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옥천 금강에서 다슬기를 잡으러 나간 7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충북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만 5명.
대부분 낮은 수심을 얕봤다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얕으니까 괜찮은데 모르고 계속 잡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얕아 보이니까. 평소 물속에 있던 돌이 드러나는 등 가뭄의 하천이 줄었지만 위험은 여전. 깊은 물속에 있던 돌의 수심은 낮아졌지만 이끼는 여전해 쉽게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얕은 곳에서 바닥에 다슬기만 보고 점점 깊은 곳으로 가다간 갑자기 미끄러져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하천 중심으로 갈수록 평소 알지 못하던 웅덩이도 나타나기 일쑤.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생기는데 그때 사고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수심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 단독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지난 나흘 동안 숨진 5명 대부분은 70대. 이 가운데 3명은 저녁이나 밤에 다슬기를 잡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아무리 얕은 수심이라도 일단 넘어지면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청주 쓰레기 소각장 화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화재가 잇따라 소방당국이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청주 서부소방서가 청주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2달 새 쓰레기 소각장에서 화재가 잇따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통보한 것입니다. 소각장 환경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오랜 기간 많은 양의 폐기물을 쌓아놓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시청 또 해당 관리업체 그리고 소방 합동대책회의를 실시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상황을 통보한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쓰레기 소각장에서 큰 불이 났고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유력한 화재 원인은 자연 발화. 한 달 동안 쌓아놓은 200톤의 폐기물에서 열이 발생해 건전지나 라이터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청주시의 해명은 궁색합니다. 지난해 지적받은 곳은 생활 폐기물 보관 창고라 최근 불이 난 대형 폐기물 보관 창고까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상 침묵하게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으면 대형 폐기물 처리 처분장 같은 데는 아예 시설 계획 자체도 안 잡혀 있던 거고. 청주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장 전체의 소방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청주 흥덕구청 건립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흥덕구청 신청사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첩보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주시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업체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면허를 따려는 외국인은 늘고 있지만 시험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여권으로 시험을 보려던 불법 체류자가 잇따라 붙잡혔고 일부는 면허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선 한 남성. 유유히 여권을 건네 신원 확인을 마칩니다. 알고 보니 불법 체류 중인 몽골인. 합법 체류 중인 다른 몽골인의 여권으로 대리시험을 본 겁니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감독관의 유관 확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초 입국할 때 사진하고 살이 쪄서 그렇지 본인이 맞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리시험에 응시하게 된 겁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적발된 외국인만 10명. 이 가운데 2명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적발됐습니다. 지문 인식과 얼굴 대조 시스템 등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상황. 얼굴 대조 시스템은 전국 27개 면허 시험장 가운데 딱 한 곳, 서울에만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지난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이달 중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내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문 인식기가 도입되면 정확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나 허점은 여전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 응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지문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면허시험 접수 단계부터 신원을 확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시내버스의 블랙박스가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기사 주장에 대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저장 기록이 모두 지워져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맡겼습니다. 운행 기록 장치 분석 결과 당시 버스는 시속 18km로 운행했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정북동 토성은 평야의 정사각형이라는 독특한 모양만큼이나 축조 시기를 놓고도 여러 설이 많았는데요. 최근 발굴 조사에서 청주의 출발점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순 기자입니다. 청주 미호천변의 곡창지대. 평야 한가운데에 정사각형 모양의 토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둘레 675m, 높이 3.5m, 내부 면적 35,000제곱미터 규모로 성벽에는 돌출된 모양의 구조물인 칠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정북동 토성은 고대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처럼 어긋난 성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에 유리한 옹성 모양과 더불어 성 주변에 만든 도랑, 즉 해자도 두 차례에 걸쳐 만들어졌음이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해자 자리에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에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로 유력하던 성의 축조 시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해자 폐기 이후에 확인된 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북동 토성이 삼국시대에 축조된 토성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말해준다고 하겠습니다. 5년 전부터 세 차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정북동 토성은 최소 삼국시대 전기나 마한의 마지막 시기에도 축조됐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기가 고대인 만큼 이 토성은 지방 정치 세력의 거점으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거점성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고대사에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북동 토성이 현재 청주가 형성되는 고대 역사의 출발점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활용 방안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할 1,400억 원대 청주 전시관 건립 사업을 두고 도의회 상임위가 엇갈린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부결했지만 건설소방위원회는 부지 매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 50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한쪽은 절차상 제동을 걸고 다른 한쪽은 예산을 승인했다며 본회의에 앞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30년 수건인 단양수중보가 구조물 공사가 끝나는 이달 말 담수에 들어갑니다. 내년 하반기 수중보가 준공되면 일정 수위가 유지돼 겨울과 홍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가뭄 등과 관계없이 수중보에서 도담 3봉까지 15km 구간에서 유람선이 운항됩니다. 단양구는 호반도시로 다양한 수상 레저 사업을 추진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청호에 투신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청주시 공무원을 폭행한 동료 직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청주시는 숨진 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오늘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이었습니다.